안녕하세요. 영어 사용 설명서입니다. 오늘은 전치사 사용 설명서 시리즈 4편으로 전치사 by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합니다. 사실 이 by는 가장 난해한 전치사 중 하나로 보시면 사전적 의미만 16개나 되는데 그 다양한 의미들이 막상 서로 전혀 관련 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 다양한 by의 의미, 사실 알고 보면 단 하나의 개념에서 확장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럼 지금부터는 원어민들이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이 by의 진짜 이미지와 그것이 어떻게 확장돼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by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보시듯이 by의 원래 의미는 근처에 있다는 뜻으로 정확히는 냇가, 바닷가처럼 한국어의 가와 비슷한 개념으로 이 경계가 되는 가장자리 부분이나 그 부근의 이미지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다른 전치사들이 그랬듯이 이 핵심 이미지는 공간뿐 아니라 시간적 개념, 그리고 그 외 추상적인 개념에서도 확장돼서 사용되죠. 먼저 가장 이해하기 쉽게 공간적 관점부터 설명드려 볼게요. 이전 전치사 사용 설명서 3편에서 이 전치사란 건 가만히 있는 정적인 동사와 이동의 이미지를 가진 동적인 동사, 이 어느 동사와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그 이미지와 의미가 달라진다고 했죠. 먼저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동사의 예시들을 보여드릴게요. There is a house by the river 라고 하면 강 근처에 집이 있다. 즉 강가에 집이 있다. She's sitting by the window. 그녀는 창가에 앉아 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He stood by me 라고 하면 그는 내 옆에 서 있었다. 이 의미지만 이 의미가 비유적으로 사용돼서 그는 내가 필요할 때, 어려울 때 내 옆에 있어줬다. 즉 지지해줬다. 와 같은 의미로도 자주 쓰입니다. We went through a lot of tough times in those years, but we went through them together. He stood by me through my battles, and I stood by him through his. He's backed me 100%. He stood by me in difficult times. He stood by me in difficult times when we've lost. 자, 그럼 이번엔 이 by가 이동의 의미를 나타내는 동적인 동사와 같이 쓰이면 어떤 의미를 전달할까요? 예를 들어, He walked by my house 라고 하면 그가 우리 집 옆을 걸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대부분의 문맥에서는 그가 우리 집 옆을 걸어서 지나갔다 는 의미가 되는 거죠. Why'd you run by my house? Why'd you run by my house? You just drove right by the church. You just drove right by the church. 이렇게 이 by가 동적인 동사와 같이 쓰일 때는 전치사 to처럼 목적지가 아닌 단지 그 옆을 지나간다는 일종의 경유지와 같은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유한다는 표현 역시 영어로 by way of A를 사용해서 예를 들어 She came here from England by way of Japan 라고 하면 그녀는 일본을 지나서, 즉 일본을 경유해서 여기로 왔습니다 처럼 사용하는 거죠. 참고로 이 표현은 단지 공간뿐 아니라 He came to the movies by way of television and stand-up comedy. 그는 TV와 스탠드업 코미디를 거쳐서 영화까지 진출했습니다 와처럼 비유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He came to England by way of Paris. He came to England by way of Paris. We're sending a friend to bring Saul's stuff, and then I'm taking Frankie home. Oh, by way of Del Taco. By way of Del Taco. 그리고 이 지나간다는 개념 때문인지 이 by는 동사 pass와 함께 자주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 Somebody just passed by me. 방금 누군가가 내 옆을 지나갔어요 처럼 쓸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 이유로 지나가는 사람, 즉 행인을 영어로는 passer와 by를 하이픈으로 묶어서 passerby라고 하는 거죠. Somebody just passed by me and said, wow. Somebody just passed by me and said, wow. Oh, sorry. I'm a passerby. I'm a passerby. I don't want to get involved. 이 pass by란 표현은 시간이 나를 지나쳐갈 때도 사용하는데요. 예를 들어 사람들과의 관계나 병이나 어떤 것들은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해서 나빠지는 것들이 있죠. It keeps getting worse as time passes by. 참고로 이 시간이 지나간다는 표현은 같은 이유로 간다는 의미의 동사 go와 자주 쓰여서 우리가 흔히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간다 라고 할 때 time goes by so quickly 라고 하죠. And that keeps getting stronger as time passes by. As time passes by. 10 minutes goes by so quickly, there's just panic. 그럼 이 by의 경유지의 개념이 이 멈추다는 의미를 지닌 stop 이란 동사와 쓰이면 어떤 의미를 전달할까요? 이 경우는 재밌게도 어딘가를 향해 가는 도중 잠깐 멈췄다 간다는 개념이 돼서 Can we stop by the store on the way home? 우리 집에 가는 길에 잠시 가게 좀 들렸다 가도 될까? 처럼 잠시 들르다는 의미가 되죠.
Why don't we stop by the skateboard store on the way home? I'll stop by the store on my way back. I'll stop by the store on my way back. 같은 이유로 앞뒤로 움직이는 그네의 움직임처럼 잠시 들렸다 간다는 의미로 swing by, 혹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듯이 사전 약속이나 계획 없이 들린다는 의미로 drop by 등이 비슷한 의미로 자주 사용되죠. Well, I could come pick him up then. Just swing by your place around 5? Just swing by your place around 5? Please drop by my office before I leave. Thank you. 마찬가지로 come by 역시 자주 사용되는데요. Why did you come by my place after work? 일 끝나고 우리 집에 잠깐 들르는 거 어때? 처럼 목적지로서의 의미는 아니지만 이제 누군가를 보러 잠깐 들른다는 뉘앙스로 자주 쓰이고 이 뒤에 장소를 생략하고 그냥 come by 라고도 자주 쓰입니다. Would you want to come by my place? Would you want to come by my place? Perhaps, I could come by your house afterwards? 이 밖에도 누군가의 집에 방문해서 I was just passing by. 직역하면 그냥 지나가던 중이었어요. 이지만 그냥 지나가던 길에 뭐 네 생각이 나서 잠깐 들렸어 와 같이 이 처음부터 여기 오려고 의도했던 건 아니지만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가는 길에 들렸어 와 같이 우연 혹은 즉흥적인 결정의 뉘앙스를 전달하는 거죠. 같은 그림으로 우리 이런 말 자주 하죠. 그냥 차로 지나가던 중에 네 차가 보이길래 잠깐 들렀어. I was just driving by and saw your car. Who are you? I was just passing by. I was just passing by. I was driving by, I saw your lights on. I was driving by, I saw your lights on. 그럼 지금부터는 시간의 관점에서 이 by를 다뤄볼게요. 앞서 이 by의 개념은 냇가, 바닷가처럼 한국어의 가와 유사해서 이 경계가 되는 가장자리 부분이나 그 부근의 이미지라고 했죠. 예를 들어 I'm sitting by the river 라고 하면 나는 강가에 앉아있다는 의미로 강 근처 혹은 강 바로 옆에 앉아있지만 이 절대 강의 경계선을 넘어가진 않았죠. 그래서 이 by가 시간적인 관점에서는 그 시점에 가까운 하지만 그 시점의 경계를 넘기기 전에 한다. 즉 그 시점까지 라는 의미를 전달합니다. 앞서 강의 예시처럼 이제 넘으면 안 되는 즉 일종의 데드라인인 거죠. 예를 들어 Can you finish the work by 5 o'clock? 그 일을 5시까지 끝낼 수 있겠어요? I'll have it done by tomorrow. 내일까지는 그걸 끝내놓겠습니다. 처럼 말이죠. Have it done by noon tomorrow. Have it done by noon tomorrow. I'll be there by 10, I promise.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 by가 언제까지가 아닌 그 시간 경계 부분을 나타내는 쯤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by this time, by the time 라는 표현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때 주로 사용하죠. 예를 들어 by this time next week, we'll be in Italy. 다음 주 이맘때쯤이면 우리는 이탈리아에 있을 거야. By this time next week, I'll be sitting in Thailand. By this time next week, I'll be sitting in Thailand, sipping a special milkshake, waiting for the... 혹은 편지에 자주 쓰는 표현이죠. 네가 이 글을 읽고 있을 때쯤이면 By the time you read this, I'll be gone. 네가 이 편지를 읽고 있을 때쯤이면 난 이미 떠났을 거야. By the time you read this, I will be gone. 그리고 미래는 아니지만 by now를 사용해서 이런 추측성 발언도 자주 하죠. 걔가 지금쯤은 도착했어야 하는데 He should have arrived by now. Dad should have been here by now. Dad should have been here by now.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by의 의외의 활용들을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by는 앞서 보여드린 이 공간과 시간의 개념을 넘어서 또 새로운 개념으로 확장돼서 사용되는데요. 바로 수단의 개념입니다. 응? 이게 뭔 소리야? 뭐뭐의 근처라는 이미지를 지닌 by가 어떻게 수단의 의미로 쓰인다는 거지? 생각하실 거예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설명들이 가능하겠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이 수단의 by를 납득시켜드리기 위해 떠올린 건 바로 앞서 보여드린 경유지 이미지입니다. 앞서 by의 공간적 개념을 설명드릴 때 이 by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에 어딘가를 통해서 가는 일종의 경유지의 역할을 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개념을 비유적으로 목표지를 목적, 경유지를 그 목적지에 다다르기 위한 수단의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참고로 사실 우리가 아는 이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가 목적지를 나타내는 전치사 to에서 확장된 이미지라는 걸 생각해 보면 이게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예시가 있는데요. 앞서 보여드렸던 by way of A가 A라는 길을 통해서 목적지로 간다는 걸 의미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이 길을 의미하는 way를 수단을 의미하는 means로 바꿔서 by means of A라고 하면 A라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Snakes inject venom by means of their fangs.
뱀은 송곳니를 경유해서, 즉 송곳니란 수단을 통해서 독을 주입한다는 의미처럼 이 by가 이 수단의 개념을 지니게 됐다는 거고, 이게 한국어로는 뭐뭐로와 같이 번역되죠. Venom is actually injected by means of a tooth, a stinger.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by를 더 쉽게 이해하시려면 경유지 플러스 갈림길의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더 좋은데요. 예를 들어 새 차를 사고 그 값을 지불하기 위한 지불 수단 중에 신용카드와 수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래서 카드라는 수단을 통해서 지불하면 I pay by credit card. 수표로 지불하면 I pay by check 라고 말한다는 거죠. You can pay by credit card online. If possible, pay by check or money order, not cash. 참고로 카드로 계산한다고 표현할 때는 전치사 with도 자주 쓰이는데요. 이 by가 지불 방식을 나타내는 뉘앙스라서 이 credit card 앞에 관사가 없는 반면 with는 내가 가지고 있는 카드로 결제한다는 일종의 도구의 뉘앙스라서 Can I pay with my credit card? 와 같이 credit card 앞에 이제 관사나 my 같은 소유격이 같이 사용되죠. You can pay with your credit card. You can pay with your credit card. How can I get to the airport? 공항에 어떻게 가나요? 라고 물을 때도 역시 여러 교통수단이 있겠지만 You can go to the airport by bus. 버스라는 교통수단을 통해서 공항을 갈 수 있어요. 만약에 택시로 가라고 하려면 You can go to the airport by taxi 라고 한다는 거죠. 참고로 앞서 카드의 예시처럼 교통수단으로서의 버스나 택시는 관사가 없죠. You will be traveling by plane instead of by ship. You will be traveling by plane instead of by ship. 마찬가지로 by force라고 하면 A든 B든 여러 다른 수단도 있겠지만 그중 힘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가 돼서 즉 강제로 뭔가를 한다는 의미가 되죠. 예를 들어 You took it by force from me. 넌 그걸 강제로 나에게서 뺏어갔어. You took it by force from me in New York. 이와 비슷하게 by any means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어떤 길을 통해서 가든 목적지에 간다. 즉 어떤 수단을 통해서든 목적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의역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예를 들어 stop him by any means necessary 라고 하면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를 막아. 즉 어떻게 해서든 그를 막아 라는 의미죠. Just stop him by any means necessary. Just stop him by any means necessary. No. No. 참고로 이 수단으로서의 by 뒤에는 명사뿐 아니라 명사의 역할을 하는 동사, 즉 동명사 넣을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자동문인데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문을 못 열고 있으면 누군가 와서 이렇게 말해주겠죠. 여기 이 버튼을 눌러서 문을 열 수 있습니다. You can open the door by pressing the button here. Would actually make a whole different story appear just by pressing these buttons. Just by pressing these buttons. 이처럼 뭔가를 통해서 목표를 달성한다는 by의 개념은 정말 다양한 의미로 확장돼서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물고기를 이렇게 들어 올려야 하는 상황인데 어떤 부위를 통해서 잡고 들어 올릴지 몇 가지 옵션이 있겠죠. 그럴 때 pick it up by the tail 라고 하면 꼬리를 통해서, 즉 꼬리를 잡아서 그 물고기를 집어 올리라는 의미가 되죠. Man, that looks like a handle. Why don't I pick the turtle up by its tail? Why don't I pick the turtle up by its tail? 이와 같이 by는 이제 뭔가를 잡을 때 어떤 부위를 통해서 잡는지에 대해서 언급할 때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건을 건네주면서 이거 손잡이로 잡으세요. Hold this by the handle. You just pick one up, hold it by the little handle, hold it by the little handle, and then you peel off the paper. Oh my gosh. 또 다른 예로 He pulled me by my hair 라고 하면 그 사람을 나를 이렇게 당기는 게 목적인데 내 머리채를 통해서 당겼다. 즉 내 머리카락을 잡고 당겼다는 의미가 되죠. I got stuck in the window like Winnie the Pooh. My mom had to pull me back in by my ponytail. My mom had to pull me back in by my ponytail. 이 수단의 의미를 가진 by는 사람을 어떻게 부를지, 즉 호칭과 관련해서도 쓰이는데요. 보통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식이 있겠죠. 예를 들어 영어권에서는 누군가를 부를 때 그 사람의 이름이나 성을 통해 부르거나 혹은 그 사람의 직이나 직업으로 부르기도 하죠. 보통 공적인 자리나 이제 거리가 있을 때는 우리가 성으로 부르는 경향이 있죠. They call me by my last name. 반대로 이제 친한 사이나 이제 사적인 자리에서는 이름으로 부르곤 하죠. They call me by my first name. And he kept calling me by my first name. He kept calling me by my first name throughout the entire flight. 참고로 이제 누구를 처음 만났는데 상대방이 이제 자신을 first name으로 소개하지 않았다면 처음 본 사람의 first name을 부르는 건 신뢰가 될 수가 있고 반면에 자신을 first name으로 불러달라고 했는데도 계속 last name으로 부르는 건 고의적으로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인상을 줄 수도 있으니 조심하셔야 되겠죠.
You never call me by my first name. You never call me by my first name. 마찬가지 이유로 go by the name of A 라는 표현이 있는데 흔히 A라는 이름으로 통한다 혹은 불리운다 처럼 보통 어떤 별명 혹은 예명에 대해서 말할 때 쓰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 우리 영화 타짜에서 저 사람은 짝기로 통해 He goes by the name of 짝기 처럼 말이죠. 참고로 the name을 그냥 생략해서 그냥 He goes by 짝기 처럼도 쓰입니다. He's a hacker. Goes by the name of Bishop. He's a hacker. Goes by the name of Bishop. 또 다른 예시인데요. 우리가 어떤 물건들이나 이제 데이터를 정리할 때 다양한 분류 방식을 통해 물건을 분류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제가 레고 부품들을 이제 색깔을 기준으로 분류하면은 I sort Legos by color. 모양을 기준으로 분류하면은 by shape 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 밖에도 실험 참가자를 이제 성별과 나이로 구분하면 sort the participants by gender and age. 노래를 가수와 장르로 구분하면 sort the songs by artist and genre 라고도 할 수 있겠죠. She sorted her Legos by size, color, and function. She sorted her Legos by size, color, and function. Drove me nuts. It's a list of my Yakuza DVD, sorted alphabetically by title and also by director. Sorted alphabetically by title and also by director.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수단을 통한다는 이 by 개념은 꼭 사물에만 국한되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 예전 조선시대 때 보면 이 양반들이 이제 편지를 써서 그 편지를 하인을 통해서 보냈었죠. 이 경우에 he sent a letter by his servant. 그는 편지를 이제 보내는 목적을 하인을 통해서 달성했다와 같이 수단을 나타내는 by를 사람에도 사용하곤 했다는 건데요. 현재는 이 개념은 보통 사역 플러스 수동의 형태로 쓰여서 예를 들어 내가 자동차를 수리하는 게 목적이고 그걸 수리공을 통해서 했다면 I had my car fixed by the mechanic. 수리공을 통해 자동차 수리를 받았다 라고 한다는 거죠. I am so sorry. You're absolutely right. I'll get it fixed by a pro. I'll get it fixed by a pro. 그리고 이 개념이 이제 확장되면서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수동태의 문장과 by를 같이 사용해서 누구를 통해, 즉 누구에 의해 라는 의미를 전달하고 있다는 거죠. Hamlet is written by Shakespeare. 햄릿은 셰익스피어를 통해 쓰여졌다. 즉 셰익스피어에 의해 쓰여졌다. 처럼 쓰이고 있죠. 참고로 written을 생략하고 Hamlet is by Shakespeare 라고도 합니다. Our next story is Hamlet by William Shakespeare. Hamlet by William Shakespeare. 추가로 같은 이유로 by myself 라고 하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하지 않고 오로지 나 자신을 통해서 즉 나 혼자 무언가를 해낸다는 의미를 나타내서 I fixed my car all by myself. 다른 사람 도움 없이 나 혼자서 차를 고쳤어요. 와 같이도 말하죠. 같은 이유로 아이들이 이제 나 혼자서도 세수할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I can wash my face all by myself 라고 하는 거죠. Meet Linguo, the grammar robot. I built him all by myself. I built him all by myself. Don't have a spare, do you? Ain't gonna fix it all by yourself. Ain't gonna fix it all by yourself. 지금까지 보여드린 이 수단으로서의 by는 어떤 단위를 나타낼 때도 자주 사용되는데요. 갑자기? 네, 선뜻 이해가 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제 pay by credit card처럼 by가 지불 수단을 나타내는 예시로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by를 통해서 판매 혹은 유통수단 내에서 얘기할 때도 사용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물을 판다고 해볼게요. 하지만 액체인 물을 그대로 건네줄 수는 없으니까 어떤 용기에 나눠 담아서 팔아야 되겠죠. 만약 병으로 팔면 we sell water by the bottle. 큰 생수통으로 팔면 we sell water by the jar 라고 한다는 거죠. And 2 glasses of the Brosabella Shrub. We only sell that by the ball, sir. We only sell that by the ball, sir. 그리고 이렇게 어떤 용기에 나눠서 판다는 이 수단의 개념이 확장이 돼서 어떤 단위로 나눠서 판다는 의미를 전달하게 되면서 예를 들어서 기름을 통 단위, 즉 배럴 단위로 판다면 sell oil by the barrel. 리터 단위로 팔면 sell by the liter과 같이 by를 통해서 어떤 단위를 나타내게 됐죠. 또 다른 예로 they are paid by the hour, by the day. 그들은 시간 단위로 혹은 하루 단위를 기준으로 임금을 받는다. 즉 시급 혹은 일당으로 받는다와 같이 이 시간 단위에도 이 by를 사용할 수 있죠. I don't get paid by the hour anymore, but thank you. I get paid by the year. 참고로 우리가 자주 쓰는 step by step 역시 이 단위로 한다는 이 by 개념에서 확장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목적지가 저 높은 곳에 있어서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한 번에 가려고 하기보다는 한 단계씩 가자는 개념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어떤 일을 하면서 단계별로 나눠서 하자.
즉 차근차근 하자는 의미를 전달하는 거죠. 만약에 누군가가 마음이 조급해서 혹은 욕심을 부려서 무리하게 일 처리를 하려고 하면 Hey, don't rush. Take it step by step. 서두르지 마. 차근차근 순서대로 해야지. 라고 말해줄 수 있겠죠. But go slowly. Take it step by step. We move through the mind inch by inch until we find ammo. 앞서 보여드린 어떤 단위로 한다는 개념은 숫자나 수치를 말할 때 자주 사용되는데요. 예를 들어 숫자를 셀 때 이 1단위로 셀지 5단위로 셀지 그리고 10단위로 셀지 다양한 방식으로 셀 수 있겠죠. 그래서 count by fives라고 하면 5, 10, 15, 20처럼 5씩 띄어 센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Okay. Starting at 100, count backwards by 7. 100. 93. 그런데 방금 이 5씩 센다는 개념은 사실상 5의 배수를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by 개념은 이 곱하기나 나누기와 같은 계산을 할 때도 사용돼서 3 multiplied by 5 is 15. 3을 5 단위로 배가시키면 즉 곱하면 15입니다. 6 divided by 3 is 2. 6을 이제 3 단위로 나누면 2입니다. 와 같이 사용되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방 크기 등을 말할 때 가로 세로 10m입니다. 라고 할 때 흔히 10 곱하기 10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때도 역시 영어로 10 by 10 라고 하는 거죠. 24 divided by 3 equals 24 divided by 3 equals Receive an 8 by 10 glossy. Receive an 8 by 10 glossy in 2 to 4 weeks. 추가로 방금 보여드린 예시들처럼 by는 얼마의 단위로 늘어난다, 얼마씩 줄어든다 처럼 어떤 수치의 변화나 차이를 나타낼 때도 쓰이는데요. 앞서 보여드린 step by step의 이 계단 이미지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에 도움이 되겠네요. 예를 들어 서울 house prices went up by 10%. 서울 집값이 10%만큼 올랐다. Our budget decreased by 25%. 우리 예산이 25% 삭감됐다. 처럼 말이죠. In 2002, you increased corporate earnings by 3%. We can increase buoyancy by 4%. And decrease weight by 0.2%. 그 밖에 by를 통해 어떤 수치 차이를 보여주는 예문들을 보여드릴게요. The bullet missed me by 2 inches. 그 총알은 2인치 차이로 나를 비켜갔다. I won the game by 3 points. He lost by 2 points. 라고 하면 나는 3점 차이로 게임을 이겼다. 그는 2점 차이로 졌다. You missed my eye by an inch. Half an inch. You know, Hunter won his last election by 6 points. 오늘은 사전적 의미가 16개나 되는 혼돈의 전치사 by의 핵심적 이미지와 그 의미가 어떻게 확정되어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시각적으로 풀어봤습니다. 참고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자면 어원이나 이제 언어의 개념의 확장에 대해서 다룰 때는 항상 다양한 설이 존재하기에 오늘 제가 드린 설명은 이런 접근도 가능하구나 라는 그런 열린 마음을 봐주셨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로 인해 이 난해한 by의 다양한 활용들을 납득하시고 사용하시는데 작은 도움이나마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by의 또 다른 활용법들, 특히 다양한 의미로 활용되는 by 구동사들이 많은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by 구동사 편에서 제대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전 전치사 사용 설명서를 아직 보시지 않으셨다면 고정 댓글에 링크를 남겨놓을 테니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른 영상들도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알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는 새로운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